분위기 바꿔볼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게 있죠. 무노동, 무임금을 아주 줄기차게 외쳤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먼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초선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국회 바꿔라, 일하는 국회로 바꾸라라는 그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돼야 되고 정치 개혁 돼야 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소환과 징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4월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김남국 의원이 갓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재근 평론가님, 몇 년 뒤에 자기한테 띄우는 편지예요, 김남국 의원이? 네,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에는 뭐 회의에 불출석하고 이런 의원들은 세비를 삭감해야 된다,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김남국 의원 자신이 지금 두문불출하면서 세비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급 휴가를 낸 상태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회비가 한 달에 1,300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보름 동안 잠적했기 때문에 결국 650만 원이 넘는 세비를 회의 같은 데 참석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의원실이 의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실에 가면 뭐 보좌관, 비서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좌팀들한테도 세비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자맹 한 며칠 만에 뭐 안산에 있는 뭐 사무실이 자택이 뭐 포착됐다는 기사가 막 뜨던데 그럼 지금 그동안 뭐 어디 있고 지금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막 궁금해요, 사실은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세비만 받는다 뭐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였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4일과 26일쯤에는 안산시의 지역 사무실에 이제 들락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왼쪽 알려졌습니다. 사진은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딱 네. 찍혔고 그리고 26일 날은 지역 사무실에 실루엣 좋아요. 네, 저렇게 딱 찍혔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복귀가 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 와중에 오늘 김남국 의원을 대상으로 이게 열렸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국회법 제59조 한소에 따라서 의원의 의결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윤리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김남국 의원은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걸요. 왜냐하면 디펜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아니, 웬일로 모처럼 여야가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속속 뭐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 국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먼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나아가서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제명입니다. 네. 일단 뭐 징계 4단계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마지막 최고 수위 제명 같은 거는 사실은 역대 제 기억으로 없었던 걸로 기억돼요. 윤리위가 이 개인의 어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흔든 경우는 없었는데 김현주 평론가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이 지경까지 오는 데에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굳이 뭐 며칠 자맹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나왔잖아요, 국회에. 어쨌든 자맹을 했어요. 뭐 어디 가평유에서 포착됐다 어쨌다 그런 거 있었지만 자맹을 하고 안 나왔고 결국은 자기 당도 민주당도 등 돌리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그럼 윤리위 국회 윤리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맨날 한다는 비난받아왔던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예상 자체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금 뭐 윤리특위라는 형식이 가동된 이래 제명에 해당되는 징계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과거 1979년에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제명이라는 그런 효과와 비슷한 정도의 아주 그 중징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의 징계 가운데 30일 출석 정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18대 국회 이후에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지난 2011년 그리고 작년에 김기현 의원이 30일간 출석 정지, 그러니까 3단계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뭐 국민 정서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성실 의무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그 제명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들끓고 있음에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윤리특위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것이 징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강하네요. 네. 또 물리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115석이고 정의당 6석이 모두 동의한다고 가정할 때 200석 이상이 되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각계로 8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헌정사상의 어떤 기념비적인 징계가 되지 않을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징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것에만은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도 보세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4단계인데 제일 낮은 단계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세 번째가 30일 이내 출석 정지면 이거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 그냥 나오지 마 하는 거는 그냥 알았어요. 안 나갈게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번째가 제명.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사실 제일 강해요. 그리고 실질적인데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징계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어떻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눈 감고 저 얘기를 들으면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인가 할 거예요. 지금 같은 당 내에서 지금 상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저 발언을 한 분이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인데 저 분이 한 발언 중에 국회의원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거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 말을 한 분이 지난 2월 달에 네.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한 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친명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저분이 저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혹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손절한다는 어떠한 신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게 물론 지금 그런 전망인과 해석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손절 그런 표현도 있지만 글쎄요, 뭐 읍참마속 그런 것도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리심판원이 민주당 내의 기구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처럼 당내에서 이제 독립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심판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무슨 언지를 받거나 무슨 내색을 해서 손절을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는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간에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사람이 좋다느니 검소한 건 사실이라느니 너무 도덕성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느니 온갖 두둔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제명 내지는 중징계에 처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러할진데 네. 윤리 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더 이상 오래 가다가는 정말 민주당에 어떤 해악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거. 일단 첫 고비가, 첫 단추가 국회 윤리특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이고 그 이후에 과연 그 결정대로 국회가 어떤 결정, 여야가 어떤 결정 내릴지 한번 지켜볼게요. 차분하게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